최근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일대에서 펼쳐진 사항은 우리는 강하다, 한국군은 우리에게 1분도 못 버틴다 라고 자신하던 일부 캄보디아 네티즌들에게 차별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중국산 무기의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나면서 한국산 무기 주문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국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는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거론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반응을 보고 일부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한국군을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웃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은 강합니다. 한국군은 캄보디아에게 1분도 못 버팁니다. 우리 군대는 영원히 우리 땅을 지킬 강한 군대입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군의 장비와 무기 사진들을 올리며 우리 전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식의 자랑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자신있게 내세운 건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과 최근 새로 도입한 중국제 장갑 전력이었는데요. 자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지금 자국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캄보디아에도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어이없고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의 허세와 희망으로는 실전 해벽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레야 비에아르 사원이 있는 당그레크 산맥 일대를 두고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이 발생하자 우리는 강하다, 한국군은 우리에게 1분도 못 버틴다 라고 자신하던 일부 캄보디아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내 각지 거점들이 짧은 시간 안에 태국군에 의해 장악되다시피 했고 그동안 세계의 골칫거리였던 각종 범죄 조직의 근거지들까지 태국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되어 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네티즌들이 강한 군대라며 자랑하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전력 격차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캄보디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과 각종 장비들이 실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 이후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의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구형 장갑차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차의 통나무를 둘렀습니다. 이 통나무 전차가 캄보디아 군이 쏜 대전차 미사일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전차가 박살 났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통나무 전차가 미사일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통나무가 진짜 미사일을 막아낸 이 기이한 사건을 두고 중국산 무기에 대한 타박이 나온 건 캄보디아 군이 쏜 미사일이 중국제 PF-89였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통나무가 미사일을 막았다는 것보단 중국산 미사일이 불량이라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부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올렸던 무기 사진 속의 장비들이 실제 교전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의 온라인 허세는 물론 역시 중국산인가 라는 조용한 조롱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산 무기가 조롱당하게 된 배경에는 캄보디아 군의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에서도 중국제 전차 VT-4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VT-4는 중국이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한 최신형 전차 중 하나로 태국, 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된 모델입니다. 중국 측은 이 전차를 두고 서방 최신 전차에 뒤지지 않는다 라고 홍보해왔는데요. 그러나 캄보디아와의 분쟁 도중 실제 전선에 배치된 VT-4 전차의 포신이 폭발했고 이 사고로 탑승 중이었던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외부의 피격인지 내부의 결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전차 포신 폭발은 단순한 장비 고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곧바로 전투력의 상실, 승무원 생명의 위협, 장비 신뢰도의 붕괴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실전 배치 중인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해당 전차 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V2-4는 가성비 좋은 현대식 전차라는 명목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지만 실전에서 포신이 터져나가는 사고가 알려지자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제 전차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V2-4 관련 문제는 태국에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같은 계열 전차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도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V-4 계열 전차를 도입해 자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조립함으로써 전력을 확충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약 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몇 달 뒤 파기되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이 원하던 적정 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군 역시 테러 조직과의 교전을 대비해 V-4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최신형 전차 보유국이라는 상징성을 얻고 실제 대테러 작전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제공받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그러나 나이지리아군이 운영하던 V-4 전차가 테러리스트와의 교전 중 실제로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어떤 전차라도 전투 상황에서 비격 파괴될 수 있지만 V-4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의 포신 폭발 사고, 품질 논란이 겹치면서 방호력과 신뢰성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비판적인 시선에 더 강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V-4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실전에서 검증되며 오히려 평가가 떨어진 중국제 전차라는 이미지를 점점 굳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며 중국 무기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방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충분히 실용적인 무기를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차 포신이 터지고 부품 품질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며 실전 성과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들이 쌓이자 구매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무기의 구입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산 무기에 대한 논란이 터질수록 수혜를 받게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들과 무기 계약을 맺으며 진짜 가성비 좋은 무기는 한국산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보다는 비싸지만 서양산 무기보다는 싸고 그런데 성능은 중국 무기보다 훨씬 뛰어나며 서양 무기에 뒤치지 않는 진짜 가성비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 무기가 망신을 당했던 이번 캄보디아와 태국의 격돌 현장에서 태국이 도입한 한국산 무기 KGGB가 실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산 JDAM-ER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페루 세추라 사막에서 K2표 전차가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추라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제로에 가깝고 안개와 바람에 소금기와 미세모래가 섞여있는 전차 운용에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조건에서 한국의 K2표 전차가 날아다니며 페루군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극악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전차 MBT-2000은 1km도 돌파하지 못한 채 터져버려 페루에게 손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이 최신 전차는 한국 전차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입을 털어왔던 터라 제대로 망신살을 뻗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K2표 전차는 페루 사막은 물론 정글, 안데스 산악 지형까지 극한 지역 모두에서 기동 자격 시험을 통과하며 페루군뿐만 아니라 세계급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중국산을 샀다가 후회하고 한국산 무기를 찾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무기들을 보니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품은 결국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술과 품질을 고수하는 장인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